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가카. 나는 당신이 조선노동당 창건 77돌째 즈음하여 중심으로 되는 축하와 축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자주와 정의를 위한 공동투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고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0일 2022년 10월 16일 평양. 인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고와 심려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주체 105 2016년 10월 17일 완공된 류경안과 종합병원의 사랑과 헌신의 자욱을 새기셨습니다. 우리 병원 일도선 지도 6년이 되옵니다. 그 기간에 안과 수술을 받고 강명을 되찾은 사람들의 수는 95만 명에 달하고 각종 안과 치료를 받은 사람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6년 전 이날 우리 병원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유경안과 종합병원은 정말 모든 것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인민의 병원이라고, 인민을 위해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 해놓았다고, 인민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몇내 기쁨이 넘쳐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유경안과 종합병원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을 당풍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이 건설한 건축물,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변모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국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인민의 병원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이 보건사업에 큰 힘을 넣는 것은 무슨 나라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빛내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천냥이라면 눈이 800냥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강명을 되찾은 구운운동자의 처음으로 비친 것이 과연 무엇이긴가 하는 것이 그들이 남긴 반영문과 편지들에 다 비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아하는 혜택이 얼마나 큰지, 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마 다는 모를 것입니다. 저도 사업상 관계로 다른 나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유리체 망막 수술이라고 하면 고도로 발전된 강학 장치와 발전된 수술 재료, 높은 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종합적인 안과 수술인 것으로 해서 수술 비용이 엄청납니다. 바로 그런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합니다. 야, 그런 나라도 있나? 이런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그처럼 아끼시고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밝은 눈을 안겨주겠는가, 이런 일념으로 온 병원이 떨쳐나서서 치료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만도 유리체 망막 수술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앞섰다고 하는 진단 치료 방법을 10여 건이나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 나가자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리언포 온실 농장을 훌륭히 일도 세운 조선인민군 해군 공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감사문 전달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7돌수를 맞으며 대규모 남세 생산기지인 연포온실 농장이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응결체로 부흥과 발전의 새로운 변혁적 실체로 세상이 보란 듯이 떠올랐습니다. 세계 굴지의 대온실 농장 건설이 불과 몇 달 동안의 성과적으로 결속된 이 경이적인 사변은 당중앙과 사상과 뜻, 순결과 보폭을 같이하며 무한한 충실성과 영적 투쟁 기풍을 발휘한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이며 증축되는 시련 속에서도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안고 전진비약하는 우리 국가의 강력한 기상과 불패의 힘을 과시하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불굴의 공격 정신으로 련포지구의 대규모 온실농장을 훌륭히 일도 세운 조선인민군 해군 공군 장병들에게 감사문을 보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17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 동지와 박용일 동지, 김명식 동지, 김광yok 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 책임 일꾼들,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 부대 지휘소원들과 군인 건설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박정천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감사문 불굴의 공격 정신으로 연포지구의 대규모 온실농장을 훌륭히 일도 세운 조선인민군 해군 공군 장병들에게 역사의 엉뚱한 도전과 난관을 강함이 맞받아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일으켜 나가는 조선의 2021년을 빛나게 상징하며 연포지구의 불지의 온실농장이 훌륭히 일떠섰다. 불과 몇 달 전만 하여 모래먼지만 날리던 동해 지역에 현대적인 대규모 남생산기지가 건설되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사회주의 농촌의 새 모습이 펼쳐지게 된 것은 당의 사상과 이념들을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드는 우리 인민군대의 영적 투쟁에 나온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온실농장을 8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시고 온실을 건설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연포지구를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개변시킴으로써 혁명적 강력의 본대와 위험을 만천하에 걸치고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조선의 전진기상을 의식하세한 조선인민군 해군 공군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열렬한 전수적 인사를 보낸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악랄한 적대 세력들의 압살 책동에 돌발적인 악성 전염병 사태까지 겹쳐들었던 최악의 난관 속에서 억척같이 떨쳐 일어나 당의 웅대한 구상을 자랑스러운 현실로 꼽히 올린 것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명성 높은 우리의 혁명 강군만이 안아올 수 있는 거창한 창조의 결정체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중앙은 함경남도안의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동부전선의 공군기지를 대규모 온실농장으로 전면시킬 것을 결심하고 조선인민군 해군과 공군에 또다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겼다고 하면서 감사원은 군인 건설자들이 당 중앙의 수건을 푸는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투쟁의 참전자라는 숭고한 자각과 엄숙한 책임감을 간직하고 련포 속도, 련포 신화를 창조하며 세세년년 도구립을 인민의 제부, 노동당 시대의 새 선경을 펼친 공산주의 리상촌을 일도 세운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인민군 장병들의 영적 전투 정신과 무비의 창조력에 위해서 온군 하나의 대농장 지구를 일도 세우는 방대한 건설 과제가 성과적으로 결속되고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대규모 온실농장의 새로운 표준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봉화로하여 전국 도처에 현대적인 온실농장 건설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사회주의 농촌의 전반적 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 있게 추동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인민을 더 따뜻이 품어안고 그 사랑의 억센 힘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악량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당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자기들의 노력과 훌륭한 결실로서 증명한 인민군 장병들은 조선노동당의 가장 충직한 아들들이며 조국과 인민이 사랑하고 영원히 기억할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감사문은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조선인민군 해군 공군 장병들이 당 중앙의 영도를 받들어 조국의 하늘과 바다를 절벽으로 지키며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장들에서 계속 혁혁한 위운을 떨쳐 조국과 인민을 위한 훌륭한 창조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모든 군인 건설자들이 영포 전선에서의 승리의 계략을 굴린 기세를 높이 더욱 분발하여 승리를 올려온 기술적 성과들을 연이어 창조함으로써 부국 강경의 새 전성기를 이뤄나가는 투쟁의 성공에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임을 굳게 믿는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주최 110일 2022년 10월 14일 모임에서는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0월 명절을 맞으며 성대에 진행된 련포 온실농장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군인 건설자들에게 최상 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 데 이어 당중앙위원회 감사문까지 보내주신 데 대해서 격정에 넘쳐 말했습니다. 련포 온실농장은 인민에 대한 여러 같은 사랑과 인민군 군인들에 대한 대같은 믿음을 지니시고 국가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손길에 떠받들려 기적같이 솟아난 위민 혼신의 고귀한 결정체라고 하면서 그들은 전체 인민군 장병들의 담은 흠모와 여러 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의 사상과 명령 지시를 절대적인 충성으로 받들어 조국의 하늘과 바다를 금성철벽으로 사수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련포 창조정신, 련포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굳은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강원도 양묘장의 일꾼들과 정호본들이 자기들의 일터에 깃들어 있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안고 과학적인 나무모 생산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나무모 품종수와 그 생산량을 적극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나무모 생산에서 중점으로 틀어진 문제들 중에 하나가 나무들의 품종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창송이깔나무와 금야 흑석나무, 잣나무를 비롯해서 이 산림복구에 필요한 기본 수종의 나무모들도 생산하면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양묘장을 현지도하시면서 주신 가업대로 이 늘어진 해안나무, 붉은잎 전매자나무, 이 자주잎 추리나무를 비롯해서 고리와 마을들의 올림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나무모들의 품종도 더 확대했습니다. 여기 그 야외 재배장도 그렇고 수중판 온실도 나무모들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 오림모식의 이 닭분 발효액, 이 후민산, 아미노산 영양액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시비해서 이 현재 이거 50여 개의 수종에 2,200여만 그루의 나무모들이 이제라도 당장 낼 수 있게 실하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신계군 백곡농장에서는 주변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한 산림조성 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20년째 우리가 여기 한정부의 양매장을 꾸리고 농장 안의 주변 산들의 수리마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사회주의 애국님칭으로 수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뿐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덕을 볼 수 있게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자. 그 전망 목표를 세우고 2년 전부터 참대보두나무, 상온법불화나무를 비롯해서 단나무와 살구나무, 가래나무를 비롯한 산과실나무 모밭을 새로 구획을 잡고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조성하고 해당 나무모의 특성에 알맞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비배관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깔나무, 세입소나무를 산에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심는 과정에 우리가 보니까 산이 좀 산성화되는 것 같아서 이제 넓은 나무, 가래나무, 참나무, 밤나무를 비롯한 그 나무들을 혼성림을 해서 많이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혼성림을 조성하면서 많은 나무들을 잘해오니까 우리 농장에 필요한 육농물자, 이 할창대, 지지모, 그다음에 우리 산림집건설에 필요한 이 목재들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각지의 많은 버섯 생산 단위들에서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할 버섯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장자강 버섯 공장에서는 자체의 실종에 맞게 합리적인 과학기술 성과들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품종의 버섯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버섯 기질에 쓰이는 이 원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토리와 텃밥, 누타리, 폐기질을 이용해서 심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것만 더되면 원료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석토와 후민산 카리를 제조해가지고 버섯 기질에 첨가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균 생장 기일을 단축하면서도 또 생산성을 훨씬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흰건봉버섯, 누탈버섯을 비롯해서 매 품종마다 버섯 생육 조건이 다른 것만큼 버섯 재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선 버섯 공장에서도 재해성 이상기후로 인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느타리 버섯, 털검정 버섯을 비롯한 여러 품종의 버섯들을 생산하는 데서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덮밥을 이용한 느타리 버섯 생산과 버섯 폐기질을 이용한 비늘목물 버섯 생산 방법을 생산에 받아들여서 기질당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 많은 원료들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는 거리형 순환 생산 체계를 받아들여 버섯 폐기질로 집짐승 발효 모기와 생물활성 퇴비를 생산해서 축산과 농산에 적극 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의학대학에서 교직원들과 청년 학생들이 전 세대들이 지녔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학에서는 로병 기동예술 선동대회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그때 우리 병사들이 평균 나이가 20살이다. 17살, 18살, 19살.
중재자였던 저 나이도 그때는 22살입니다. 나이는 어렸지만은 가슴마다에 끌어던진 것은 위대한 수능만국께 믿고 따르며 높이 받들어 벗어나가는 길에 성의도 있고 영광도 있다는 철석같은 신앙과 의의였습니다. 고지에서 함께 싸운 전우들과 떠나간 로병들의 당부까지 합쳐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는 로병들의 공연은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한 배곡 같은 일편단심과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불굴의 조국 수호 정신을 다시금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전쟁로병 리영천 동지가 이제는 동무들 차림다라고 말할 때 가슴이 막 끓어올랐습니다. 가열했던 전하의 나날의 러병 동지들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며 지켜 싸웠던 조국을 오늘은 우리들이 지키고 더욱 빛내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쟁러병 동지들의 공연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쟁러병 동지들의 건강을 더 잘 돌봐드리고 그들의 붉은 녹슬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7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3,010만여 명, 사망자는 657만 2,4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보건 전문가들 속에서 위험한 형태로 계속 변이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새로운 변이 형태인 BF.7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또 다른 변이 형태인 BQ.1과 BQ.1.1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 연방질병통제센터는 지난주 전국적인 확진자 가운데 BQ.1과 BQ.1.1에 감염된 비율이 각각 5.7%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과학자들이 수백 개에 달하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새로운 변이 형태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어느 한 나라의 학자들이 최근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중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폐 손상은 폐에서 조직 회복 기능을 수행하는 대탐식 세포들이 소실되고 새로운 대탐식 세포들이 피에서 폐로 유입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중증이 폐에서 각이한 대탐식 세포 무리의 기능이 변화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악성 전염병이 중증을 일으키는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어느 환자가 보다 위험한가를 예측해서 새로운 치료 방안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흑사태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중부 지역에서는 최근 며칠 동안 내린 폭우로 흑사태가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50명으로 늘어났으며 많은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이 파괴됐으며 주민들에 대한 전력 공급과 생활용수 공급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띠리키의 북부 지역에 있는 어느 한 탄광에서 14일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고로 갱안에서 일하던 22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28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현재 약 50명의 사람들이 갱안에 갇힌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환경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섭족의 양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큰 섭족의 하나는 1시간 동안에 약 5리터의 바닷물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긴 해안선을 끼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서 양식 족지들을 찾아 수십 개의 바다 양식장들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환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식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추락해였는데 북쪽에 찬 공기가 계속 흘러들면서 아침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어제보다 2.9도나 더 낮은 1.4도가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내륙을 위주로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도 첫 소리가 내렸습니다. 올가을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북부 지역뿐 아니라 중부 이남 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소리가 내렸는데 내일에 이어서 모레까지 소리가 내리지 않았던 지역들에서도 새벽과 아침에 땅면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첫 소리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특별히 주의하며 농업과 산림부문에서는 가을 밀보리와 어린 나무모, 과일나무들이 올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짚을 덮어주거나 북을 덮어주는 등 사전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서 평년보다 6도 낮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여전히 백두산으로서 령화 14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종평 지방으로서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며칠간 날씨는 쌀쌀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밀양,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 초선동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